많은 분들이 홍시는 달아서 당뇨에 안 좋고 그냥 가을철 간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25년 동안 감의 치유 성분을 연구해 온 박태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익은 홍시 한 개가 눈의 피로부터 혈관 막힘, 심지어 뇌경색 위험까지 조용히 막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잘못 드시면 똑같은 홍시가 바로 배탈과 혈당 불안을 부르는 독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절대로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동안 홍시를 그냥 달콤하니까 드시던 분들 계신가요? 이제부터 제대로 알고 드시면 홍시가 약이 됩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감의 성분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홍시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셨던 홍시에 대한 오해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와 비슷한 연세의 어르신들께 정말 자주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조금만 스마트폰을 봐도 눈이 뿌옇고 밤만 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속은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대로 된 음식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69세 이정숙 님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장도 예민해서 며칠씩 고생하곤 하셨죠.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더 심해진다고 하셨어요. 병원도 여러 번 다녀보셨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으셨대요.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지인에게서 잘 익은 홍시 한 상자를 받으셨는데 당뇨가 걱정돼 손도 못 대고 계셨습니다. 홍시는 단맛이 강하니까 혈당이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을 그냥 두셨대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홍시 한 개를 견과류와 함께 떫은 부분 없이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한 달도 안 돼 눈의 뻑뻑함이 줄었고 장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다리가 덜 무겁고 하루 종일 활력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직접 몸으로 느껴보니까 정말 놀라셨대요.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꾸셔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홍시의 어떤 점이 우리 몸을 바꾸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눈 건강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익은 홍시는 눈의 건조와 피로를 줄여주는 성분이 정말 풍부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영양학연구에서도 베타카로틴 섭취가 노년층 눈 건강을 돕는 것으로 보고됐어요. 우리 눈은 나이가 들수록 수정체가 탁해지고 망막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베타카로틴은 이런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만난 67세 박영수님은 눈이 자꾸 뿌옇고 충혈되어서 안과를 여러 번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인공 눈물도 수시로 넣고 눈 영양제도 먹어봤지만 큰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홍시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석 달 만에 눈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녁에 텔레비전 볼 때 예전에는 1시간만 봐도 눈이 따갑고 충혈됐는데 지금은 2~3시간 봐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홍시 한 개, 껍질째 드시면 좋은데요. 다만 잠들기 직전에는 피하세요. 당이 높아서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저녁 식사 후 1~2시간 지나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눈이 자주 뻑뻑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은 혈관 건강입니다. 홍시의 탄닌 성분은 혈관 속 노폐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데요. 여기에 콜레스테롤 같은 노폐물이 쌓이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결국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에서 감류 섭취가 나쁜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자료가 있어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70세 김호진님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홍시를 석 달 꾸준히 드시고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물론 약도 계속 드셨지만 홍시를 함께 드시니까 효과가 훨씬 빨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후 홍시 한 개가 가장 효과적인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고구마도 당이 높고 홍시도 당이 높아서 두 개를 같이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소화 속도도 느려져서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혈관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 식사 후에 홍시 한 개 드셔보세요. 면역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홍시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해서 환절기 면역력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식품과학회 자료에서 감의 비타민C가 일반 과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사과나 배보다 두세 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환절기에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걸 빨리 물리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66세 강미숙님은 환절기마다 감기에 자주 걸려서 한 달에 두세 번씩 병원을 다니셨대요. 목도 아프고 기침도 하고 몸살까지 와서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시를 꾸준히 드신 후로는 감기에 거의 안 걸리신대요. 가끔 목이 간질간질할 때가 있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나아진다고 하셨어요. 가을, 겨울철 하루 한 개씩 꾸준히 드시면 좋은데 찬 체질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홍시 자체가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은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환절기마다 감기 자주 걸리시나요? 그럼 이번 가을부터 홍시로 면역력을 키워보세요. 이제 뇌 건강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타카로틴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 노년건강연구에서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높을수록 기억력이 좋다는 결과가 있어요.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73세 윤말수님은 깜빡거림이 너무 잦아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약 먹으려고 했다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가습을 켜놓고 나간 적도 몇 번 있으셨대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치매 검사는 정상이라고 나왔답니다. 그냥 노화 때문이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홍시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면서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물론 완전히 젊었을 때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정도는 훨씬 줄었다고 하십니다. 홍시와 호두 5알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데 저녁 늦게는 피하세요. 당이 천천히 소화돼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홍시 드셔보세요. 장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홍시는 장 운동을 돕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한국 장내 미생물 연구에서 익은 감의 섬유가 장 운동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부피를 늘려주고 장벽을 자극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65세 정영란님은 변비가 정말 심하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화장실을 못 가셨대요. 배도 항상 더부룩하고 식욕도 없고 피부도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변비약도 먹어봤지만 약에 의존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자주 못 드셨대요. 그런데 잘 익은 홍시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장이 정말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은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신다고 합니다. 익은 홍시 먹고 물 한두 잔 더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덜 익은 감은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덜 익은 감에는 탄닌이 너무 많아서 장 운동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래서 꼭 잘 익은 홍시를 드셔야 해요. 장이 예민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내일부터 홍시 드시고 물 많이 마셔보세요. 숙취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홍시의 과당과 비타민C는 술독 배출을 돕기도 합니다. 한국식품기능학회 자료에서 감류가 알코올 대사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보고되고 있어요. 술을 드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이때 비타민C와 과당이 도움을 줍니다. 또 홍시의 수분이 탈수를 막아주고 속도 편하게 해줍니다. 63세 이철수님은 가끔 친구들과 소주 한잔 하시는데 다음 날이 너무 힘드셨대요. 머리도 아프고 속도 메스껍고 몸도 천근만근 무겁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얼린 홍시를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면 숙취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알려줬더니 다들 좋아하신대요. 다음날 아침 얼린 홍시 반 개 갈아서 드시면 좋은데 빈속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빈속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돼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술 드신 다음날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럼 다음번에는 홍시 스무디 한번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시는 달아서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홍시의 탄닌은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대학 연구에서 감류가 탄수화물 분해 효소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68세 박은희님은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 식단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과일은 아예 안 드셨대요. 과일은 다 당이 높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견과류와 함께 홍시를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식후 혈당이 한결 안정됐다고 합니다. 혈당 측정기로 확인해 보니까 홍시를 먹어도 혈당이 크게 안 올라가더래요. 식후 바로 홍시 반 개와 견과류 5알이 가장 안전한데요. 저녁 8시 이후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당뇨 때문에 과일을 줄이신 분들 계신가요? 홍시는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실천할 수 있는 확장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고 실천해야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먼저 변비 예방을 위한 익은 홍시 선택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떫은 맛이 남은 부분에 탄닌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탄닌은 장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꼭 완전히 익은 홍시를 드셔야 해요. 시장에서 홍시를 고르실 때는 색깔을 잘 보세요. 완전히 익은 홍시는 주황색이 진하고 윤기가 납니다. 그리고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말랑말랑하게 들어가야 해요. 껍질 바로 밑 딱딱한 부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부분에 탄닌이 제일 많이 남아 있거든요. 먹다가 떫은 맛이 나면 그 부분은 빼고 드세요. 손으로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는 홍시가 가장 좋은데요. 너무 물러서 흐물흐물한 건 오히려 상한 거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적당히 말랑말랑하면서도 형태는 유지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 먹고 배가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럼 아마 덜 익은 감을 드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의 안전한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견과류의 지방이 당 흡수를 늦춥니다. 지방은 위장에서 소화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같이 먹은 탄수화물이나 당의 흡수도 함께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홍시를 드실 때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홍시도 과일이므로 하루 한 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 한 개 정도가 딱 적당한 양입니다. 아침 식사 후 홍시 반 개와 호두 5알이 가장 이상적한데요. 호두 대신 아몬드를 드셔도 좋고 캐슈넛을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땅콩은 기름기가 많아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평소 어떤 과일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홍시를 한번 드셔보시면 다른 과일보다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숙취나 피로 회복에 맞는 섭취 시간도 있습니다. 숙취는 아침에 알코올 대사가 늦는 시간대에 더 심해집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자는 동안에는 대사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숙취가 제일 심한 겁니다. 이때 홍시를 드시면 비타민C와 과당이 알코올 대사를 빠르게 도와줍니다. 찬 체질은 얼린 홍시 과다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홍시 자체가 차가운 성질인데 얼리면 더 차가워지니까 몸이 찬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반쯤 녹은 홍시 한 개를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면 효과적인데요. 너무 차갑지도 않고 적당히 시원해서 속도 편하고 숙취도 풀립니다. 다음날 피곤함 오래 가시는 편인가요? 그럼 홍시 스무디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건강한 홍시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홍시는 수분이 많아서 금방 무르기 때문에 보관에 신경 쓰셔야 해요. 상온에 두면 이틀만 지나도 물러지고 상할 수 있습니다. 상한 홍시는 색이 어둡고 시큼한 냄새가 나거든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상한 경우도 있으니 냄새를 꼭 확인하세요.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은 유지됩니다. 신문지가 수분을 적당히 흡수해줘서 홍시가 너무 빨리 무르는 걸 막아줍니다.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수분이 차서 오히려 빨리 상할 수 있어요.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하나하나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두세요. 홍시는 보통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잘못 보관하면 금방 상하니까 오늘부터 제대로 보관해 보세요. 감꼭지와 감차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감꼭지에는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감꼭지를 그냥 버리시는데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감꼭지를 모아서 말렸다가 차로 끓여 드시면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있을 때 효과가 좋아요. 끓인 물은 하루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오래 두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말린 꼭지 5개를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이세요.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끓이면 됩니다. 하루 2잔 정도 나눠서 드시면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감꼭지를 버리고 계셨나요? 이제부터는 꼭 모아서 말려두세요. 겨울철 감기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홍시에 숨겨진 효능 7가지와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시는 당뇨에 나쁘고 변비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덜 익은 감 때문이고 제대로 익은 홍시는 오히려 눈과 장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과일입니다. 이제 홍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셨을 거예요. 반대로 고구마나 계란처럼 함께 먹으면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조합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당이 높고 소화가 느려서 홍시와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계란은 단백질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홍시와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시는 단독으로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혈당이 오르거나 배가 불편할 수 있지만 제대로 드시면 혈관이 편해지고 눈이 덜 피로해지고 장도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드시면 홍시가 정말 좋은 약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린다면 아침 식사 후 잘 익은 홍시 반 개와 호두 5알, 그리고 물 한 잔을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도 몸이 많이 달라집니다. 내일부터 몸이 한결 달라지실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눈도 덜 피로하고 장도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을철 혈관을 망치는 습관과 좋은 습관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60대 이후에 조심해야 할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홍시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